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25년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내 남편의 충격적인 얼굴.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나는 남편의 두 번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 25년 결혼 생활이 나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1. 완벽해 보였던 삶의 균열. 제 이름은 김미숙, 54살.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한 가장과 반듯한 두 딸을 둔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날도 평범했어요. 북한산 갔다 올게.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알았어. 저녁 때 봐. 그게 남편 우진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진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일수록 더 불길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북한산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추락, 사고, 병원이라는 단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따로따로 흩어져 보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영안실에서 하얀 천에 덮여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제 심장은 현실을 거부하느라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아침에만 해도 저녁 때 바라고 말하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딸들은 오열했고 저는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부고를 전하고 상복을 입는 사흘 동안 저는 누가 시키는 대로 몸만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던 오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낯선 여자, 낯익은 슬픔, 검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영정 앞에 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영정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고 나서 마치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몸이 흔들릴 정도로 깊이 오래. 어깨가 떨릴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도 못 낸 채 제 옆에서 큰딸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아빠 회사분인가 보지. 하지만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는 상주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조의금 봉투만 놓고 떠났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고 정우진님께. 안에는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너무 큰 액수, 너무 어색한 표기, 너무 낯선 예의. 여보, 저 여자 누구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친구 강석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석호 씨, 아까 그 여자 누구예요? 회사분이에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글쎄요. 저도 눈을 피하는 사람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추측과 무너짐에.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탈진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거실 구석에 놓인 등산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찰이 유품이라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남편의 등산 가방. 가방 안에는 물병, 수건, 선크림,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하나. 주머니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카페 테라스,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 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19 우리의 5주년 영원히 사랑의 수연. 5주년? 2019년에 5년 전이면 2014년. 그때 우리는 둘째 지연이 중학교 입학식을 함께 갔던 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어떤 숫자들이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나는 그 사진을 들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길함이라고 불렀던 감정을 곧 확신이라고 부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3. 비밀 서랍 10년의 거래네요. 서재는 늘 그렇듯 가지런했습니다. 책들은 줄 간격까지 딱 맞추어 꽂혀 있었고 서류들은 날짜별로 나뉘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완벽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역겨워 보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보험 서류, 회사 문서, 은행 거래네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 평범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평범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밑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작게 패인 선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딱 맞게 들어가는 홈이었어요. 살짝 힘을 주자 잘 보이지 않던 비밀 서랍이 앞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과 각종 영수증들, 호텔, 레스토랑, 항공권, 기차표, 그리고 정기 송금 내역. 한 통장에 같은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 이수연, 2014.03, 2024.08, 매달 150만 원 송금, 10년, 총 1억 8천만 원. 추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빈 방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장의 종이와 사진으로 비틀려 버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가라앉자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 머리가 하얘진 채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엎드려 울던 여자, 사진 속의 여자, 통장 속의 이름, 이수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4. 친구의 고백. 카페 한 구석, 강석호 씨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을 피하던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사진과 통장을 내밀자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겨울에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이수연 씨, 언제부터 그런 관계가 된 건데요? 2014년 초라했어요. 처음 얘기 듣고 제가 미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가정 생각하라고, 형수님 생각하라고. 근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이미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 그 말이 제 귀가 아니라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두 집 살림한 거네요. 형수님, 형님도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가족 정말 사랑했어요. 형수님 얘기, 따님들 얘기 늘. 그래서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게 괴로워했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가 돼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도 그 여자랑 같이 있었죠? 사고 난 날, 석호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북한산 둘이 같이 갔습니다. 수연 씨 말로는 형님이 위험한 데로 가는 걸 말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내려왔고 그 뒤에 사고가 났다고. 왜 그걸 숨겼어요? 수연 씨가 나서면 형수님이랑 따님들 더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린 이미 다 박살이 났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힘이 풀려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수연. 주소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신림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골목 모퉁이에 카페 수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닦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얼굴, 사진 속 그 웃음이 오늘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누구세요? 정우진의 아내입니다. 김미숙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창가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10년 맞죠?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수많은 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죄책감 안 느꼈나요? 매일 느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진심으로요. 그럼 나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같은 남편, 같은 사람을. 나는 뭐였죠? 당신에게 가로챈 사람의 아내였나요? 아니면 그냥 배경이었나요? 아니에요. 부인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진 씨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 말이 오히려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부인과 따님들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럼 그만두지 그랬어요. 못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웃듯이.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저도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제게 준 수첩이에요. 수첩엔 익숙한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웃는 거 보니까 하루가 버틸만 했다. 미안해. 오늘은 지연이 학교 행사 있어서 못 가.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운전 중. 너 카페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사랑해. 이 말밖에 못하는 내가 미안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내 25년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한테 약한 모습 보여도 된다고 하신 적 있나요? 그게 무슨 늘 잘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몇 년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승진해서 밀려 돌아온 남편에게 했던 말.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사업해보고 싶다는 말에 했던 대답.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나아요. 남편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는 괜찮아 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저는 끊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절대 아니죠.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려고요.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돈 다 계산했어요. 매달 150만 원, 10년. 1억 8천.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 그리고 가게 팔면서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부인 몫이에요. 원래는 그거 당신 인생의 10년이기도 하잖아요. 우진 씨 돈으로 만든 10년이었어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부산으로 내려가요.
제 아들 준호가 거기서 학교 다녀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보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다만 언젠가 저를 떠올렸을 때 완전히 증오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걸 아주 조금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 나도 당신을 완전히 미워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니까요. 6. 딸들과 마주한 진실. 비밀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나옵니다. 남편 회사에서 흘린 말, 어른들의 전화 한마디. 결국 어느 저녁 딸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회사 아저씨 전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그 뒤로 조금만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 지연이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화나요. 근데 또 너무 그리워요.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야 하는데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른이에요. 이제는 같이 아프고 같이 치유해요. 엄마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새 모녀가 아빠에 대한 좋았던 기억과 나쁜 진실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근데 동시에 엄마한테는 가장 나쁜 남편이기도 했고, 그 두 문장이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할 수 있어요? 지연이의 질문에 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 언젠가는 조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 우리가 아빠에게 받은 사랑까지 부정하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7. 상처를 직업으로 바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요? 응. 이 나이에 이제야 하는 거지.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상실과 애도. 교재를 펼칠 때마다 수많은 문장들이 내 과거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외도는 관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폭력이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둘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잊지 말 것.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한 달 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냥 참고 살자니 숨이 막혀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며 몇 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결정보다 버티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화내도 되고 울어도 되고 남편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욕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 어떤 감정도 괜찮아요. 상담사님은 이런 일 없으셨어요? 그 질문 앞에서 이제 저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었어요. 제 남편도 1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죠. 그럼 지금은요? 그녀가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가끔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느라 제 인생까지 버리지는 않기로 했어요. 용서하셨나요? 그 질문은 여전히 어렵지만 예전보단 조금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는 해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제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8. 다시 사랑 앞에 서다. 상담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김정훈 교수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지 10년 된 사람. 김 선생님, 왜 상담사가 되셨어요? 저도 한동안 무너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상실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나 떠나면 다시 사랑하세요. 혼자 살지 말고. 근데 저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그게 아내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지금 제 삶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동료 말고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오랫동안 망설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식사해요. 그날 이후 나는 딸들에게 정훈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서운해하고 어색해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웃는 얼굴, 우리도 오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심판할 권리는 없다는 걸. 9. 용서와 이해 사이. 내가 선택한 자리. 지금도 저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화가 나고 어느 날은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저 혼자만의 비극으로 두지 않습니다. 외도로 무너진 아내들, 가정을 지킬지 떠날지 고민하는 사람들, 배신과 슬픔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이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제 상처 한 조각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도 올 수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배신과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과하며 나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무너진 이후에도 사람이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남편의 두 번째 여자를 처음 봤던 그날 나는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남기지만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버려진 듯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날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